(2월 10일) 월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가 관세 우려를 덜어내면서 상승세를 연출했었는데 금요일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관세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이 관세 문제가 시장을 좀 흔들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긴장감이 아주 팽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관세 이슈가 전 세계의 무역 전쟁으로 퍼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이러한 이슈를 각국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고 여기에서 나왔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Are tariffs an option if the deficit doesn't get to equilibrium or to equality? Yes, they are. 関税については均衡戻らない場合はどうなるんですか Mr. President, can you discuss what your plan is for reciprocal trade? Are you signing an EO on that today?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so that we're treated evenly with other countries. We don't want any more or any less. So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역시도 시장에는 비우호적이었습니다. 1월 실업률이 4%로 발표가 됐죠. 전달의 4.1%보다 둔화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자 채권 금리가 상승한 점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7bp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48%까지도 이날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시간대가 발표한 1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요. 4.3%로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전달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수준인데 이는 즉 소비자들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거다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역시도 부담이었습니다. 가령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트럼프의 불확실성,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굴스비 총재의 경우에는 역시나 당분간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금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됐습니다. 이날은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도 올라섰기 때문에 보통의 공식대로라면 금 가격은 하락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이슈, 이것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부추기면서 달러 강세와 함께 금 가격의 상승도 동반되었다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3% 올라서면서 2,886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M7 빅테크주들은 엔비디아와 메타 빼고는 일제히 전멸이었습니다. 특히 그 전날 실적을 공개했던 아마존의 주가가 4.1%나 급락했는데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습니다. 환율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설명이었고요. 아마존과 함께 크게 미끄러진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었습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다라는 점인데 세 종목 모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3.2%의 급락이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엔비디아는 0.9%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빅테크주들의 자본 지출 확대 소식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반도체주들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 등이 2%대의 하락이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언급에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15거래일 연속 상승세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요즘이고요. 테슬라가 3.4% 내렸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죠. 최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날은 중국에서 1월 판매량이 11%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나아가 상호관세 언급 이후에 낙폭을 더욱 확대해 나갔고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 안에서 이 니콜라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고요. 루시드와 리비안 등 관련 피어 종목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정보업체인 익스피디아는 17.3% 급등했습니다. 4분기 호실적과 함께 배당을 재개하겠다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자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등의 종목들도 2% 안팎의 오름세였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발표했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운동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스케쳐스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중국 매출 부진이 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주가는 13% 가까운 내림세. 두 번째로는 핀터레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예쁜 사진을 찾을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소셜 미디어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활성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는 19%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특히 보시면 매출액이 18%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소셜미디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1% 급증을 했습니다. 주가 19.1% 뛰어오르면서 정확하게 $40 선 터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펌홀딩스까지 확인해 봅니다. 어펌홀딩스는 손실을 기록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깜짝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었는데요. 47% 뛰어오른 8억 6,600만 달러로 발표가 됐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펌 카드 활성 사용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카드의 거래량은 2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펌홀딩스의 주가는 21.8% 급등하면서 $75 선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페이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 요인까지 살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무역법 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높은 관세를 부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법안이 되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이미 낮은 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법 제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무역이 위축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수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는 소매 판매를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 실적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화요일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수요일 시스코, 목요일 코인베이스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금요일에는 모더나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수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1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재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비농업 고용보고서여서 이 방향성을 연준이 어떻게 가져갈까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1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록한 수치인 4.1%에서 4%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임금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렇게 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14만 4천 명가량 전월 대비 증가한 수치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 전년 평균치인 16만 건가량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실업률이 4%대로 소폭 둔화했다는 점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용시장 완만하긴 하지만 건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고수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조금 신중하겠다라는 의견에 거의 대부분의 파월 의장들, 연준 의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쿠글로 연준이사 역시나 지금 건강한 노동시장에 그 기준치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건강한 상황 적어도 1분기까지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신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 때문인지 지금 패드워치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6월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에 금리 인하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든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금리 지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고용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물가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인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 부서의 인력 축소 조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불법 이민 단속도 강화되고 추가적으로 관세 조치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큰 이슈들이 이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정말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지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0일이나 11일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으로 언급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공약해온 상호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다음 주에 이 상호 교역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에 이르면 10일에 상호 교역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각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만큼 우리도 부과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산 관세 유예를 결정하면서 팽팽해진 긴장이 좀 풀어지나라고 안도를 했는데 다시금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긴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빠르면 10일에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어서 정말 전 세계가 긴장감으로 펼쳐지지는 않을까라는 긴장감이 좀 가득한데요. 이렇게 동일 세율의 관세 그리고 무역전자 해소, 특정 품목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인해서 이 보복 관세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긴장감 여부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미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단연 집중할 부분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기존부터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 기조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적으로 일본이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과연 그 인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관세의 내용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 견제일 텐데요. 만약에 중국이 관세 인상의 영향을 좀 잘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지원책의 효과가 좀 나오고는 있는지 지금 중국 경제의 상황은 어떠한지 CPI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잇따른 내수 진작 정책 발표와 춘제 소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2.3%가량 떨어지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금요일에 공개가 된 CPI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경제 회복되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1월 CPI는 춘제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세라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씻어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먼저 공개가 된 PPI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확인이 되어서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씻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CPI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지금 0%대 성장세를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딥시크 효과인데요. 전 세계 각국이 딥시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금이 강력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상하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관세 정책을 우려하는 반응보다 딥시크로 확인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세가 또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에 가득한 가운데 또 신기한 점은요. 이 미국의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마존, 메타, 알파벳을 비롯한 대형 4개의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40% 넘는 매출을 이 투자금에 더 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도 오픈 AI를 향한 투자금을 늘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프트뱅크는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오픈 AI의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될 텐데요. 이제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이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금은 빠르면 1분기에 단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규모 정말 민간 투자금 사상으로 전례 없는 규모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오픈 AI가 지난 10월에 66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성공하면서 최대 규모의 조달 역사를 썼는데 4개월 만에 경신,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 금액의 판도를 크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투자금이 정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최근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 AI 그리고 투자금 시장의 불신을 싹 씻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소프트뱅크가 공식적으로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을지 스타게이트의 투자 방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가장 뜨거웠던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시작은 AI픽 리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AI픽은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AI 투자 정보로 해외 투자에 대한, 해외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 바로 에브비인데요. 헬스케어 섹터에 분류가 된 제약업체입니다. 미국 내에서 6번째로 큰 바이오 기업인데 우선적으로 지난 1월 31일에 여러 가지 면역 약물이 그 효과를 입증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가 188.79달러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폭까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두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 바로 AI픽에 지난주에 선정되었던 필립 모리스입니다. 필립 모리스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세계적인 담배 기업인데요. 2월 3일 기준으로 기준가 130.39달러에서 기간은 2주로 잡았는데 역시나 목표가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아이코스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 그리고 신제품까지 힘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 초과 달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힘이 얼마나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